인천시 교육청이 1차 때보다 약 9,800억 원 늘어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학생 모두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다음 달 30일에 개막합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데 온라인 관람은 물론 오프라인 행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50만 인구를 넘어선 김포시가 70만 인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 상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들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계양구 리틀 야구단. 한 단계 성장을 위해 계양구 리틀 야구단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차 때보다 9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 모두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인천시 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천시 교육청은 6조 95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보다 19.54%, 9,822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번 추경 재원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분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 8,517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828억 원, 기타 이전 수입과 자체 수입 497억 원 등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내년에는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1에 이어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에게 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에도 40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사업도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17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미래교육과정과 사회 변화를 반영해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사업에 492억 원, 노후관리실 현대화 사업에 161억 원, 학교 소규모 환경 개선에 125억 원, 그다음에 또 장벽 없는 학교 시설 조성 등에는 187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또 시기가 미도래한 시설 사업에 75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으로 적립해서 적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원 인건비 등 지원에도 319억 원이 편성됐고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 무상 지원에 22억 원, 급식시설 개선과 확충에 38억 원, 이 밖에 경직성 경비 운영비 등으로 80억 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경 예산 언제쯤 최종 확정되나요? 네, 이번 예산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상정되는데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대부분의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는 이제 70만 인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상하수도 시설 같은 필수 공공시설들은 잇따라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시설을 확장한 김포 고촌 정수장. 기존 2개의 정수시설에 더해 세 번째 정수시설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수돗물 4만 8천 톤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김포시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은 22만 톤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규모뿐 아니라 정수 기술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4만 8천 톤을 증설해서 총 22만 3천 톤을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그중에 4만 8천 톤이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는 만냄새 물질을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8만 톤을 처리하는 공공 하수처리장은 처리 용량이 이미 한계 수준에 달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정밀 진단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우선 증설 공사를 마치면 걸포동 공공 하수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 9만 2천 톤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별개로 북부 지역 공공 하수처리장도 2027년까지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송진 레코파크 2단계 증설 사업 2만 8천 톤과 3단계 증설 사업 2만 톤을 조기에 증설하여 미래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김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추가 증설을 수립을 하고 오는 2035년 김포시가 계획한 인구는 73만 8천 명. 김포시는 인구 증가폭에 맞춰 필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 빅코프가 다음 달 30일 개막해 나흘간 이어집니다. 3년 만에 비대면을 탈피해 대면 축제로 돌아왔는데요. 올해에는 온라인 관람을 이어가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확대한다는 예정입니다. 축제 한 달을 남기고 행사 곳곳을 채울 콘텐츠 찾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동안 멈췄던 행사들이 다시 선보입니다. 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이 세 개로 정해졌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양과 서양의 만화, 종이 만화와 웹툰 등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세상을 만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하게 조명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추억 속 종이 만화들을 가상세계로 불러와 신기술로 재구성해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대면 행사답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대의 공간을 대폭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개막식도 무대와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축제의 발걸음한 누구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유명 웹툰 작가와의 만남부터 만화 전문가들의 집담회, 프랑스 등 해외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비롯해 마니아층이 탄탄한 코스프레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장 곳곳을 풍성하게 할 주요 콘텐츠 구상도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로 대면 축제인 만큼 만화 애호가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행사 운영과 통역, 홍보 등을 맡아 활동할 자원활동가 빅코프렌즈 70여 명을 모집하고요. 만화 관련 기업과 작가, 캐릭터 업체,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만화 마켓관 부스에 입점할 단체와 참가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드라마로도 제작돼 OTT에서 인기를 끌었던 나빌레라와 유미의 세포들이 수상한 부천 만화대상은 올해 구하진 작가의 미래 골동품 가게에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0일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에서 개최됩니다. 공간을 좀 저희 진흥원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공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히 이렇게 NFT 전시 같은 것들을 웹툰이나 이런 쪽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새롭게 좀 등장하는 NFT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번 제시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2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19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약 5,000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명 발생돼 인천 지역 누적 사망자 수는 1,4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2.1%,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6.3%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2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약 2만 2천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련 사망자도 8명 추가돼 경기 지역의 누적 사망자 수는 6,66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8.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6%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 리틀 야구단이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학생 야구 불모지라 불리는 계양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계양구 리틀 야구단의 주다빈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계양구 리틀 야구단 이름은 참 귀여운데요. 야구를 향한 선수들의 열정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구단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계양구 리틀 야구단은 2017년 7월 한국 리틀 야구 연맹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많은 선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한 후에 올해 5월에는 소속 선수 2명이 인천 대표팀에 발탁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임예승 선수와 엄승현 선수가 창단 첫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는데요. 열심히 교육하여 내년, 내후년 더 많은 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양구 리틀 야구단 선수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입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입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전화로 입단 문의 신청을 한 뒤에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면 해당 날짜에 나오셔서 간단한 테스트와 훈련 체험을 하고 자세한 입단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야구 불모지 계양구에 온 지 어느덧 7년째입니다. 지역 내 많은 야구 발전과 많은 성과를 내었는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높은 곳을 향해 저희 구단은 전진할 것이니 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생 선수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고 구단 발전을 위해 도움 주시는 구청장님 포함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 전화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빈 계양구 리틀 야구단 감독이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8,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결식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 가운데 결식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3,100여 명에게 쥐드림 카드, 도시락, 단체 급식 등의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천시가 관광 브랜드 이미지로 개발한 하트비트 부천의 상표권 출원 등록을 마무리하고 공식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관광 브랜드 상표인 하트비트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부천의 지리적 조건을 심장으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가슴 뛰는 문화도시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제작했습니다. 또 힐링 관광, 일상 관광, 의료 관광을 뜻하는 부상표 3종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상표는 지역 안내 책자나 SNS, 기념품 등 부천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생 점검과 명절에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전 등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무허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와 시설 기준 개인 위생 관리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 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